없고요. 다만 개념적으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다만 이제 이것도 문제로 들어가면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쓰죠. 이 문제가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하고 원의 방정식하고 도형의 이동을 다 섞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개념적인 거를,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를 조금 더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선은 y는 mx 플러스 n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여기서 m은 뭐예요? 기울기. 그렇죠? 얘는 뭐예요? y절편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만약에 조금 확장을 하면은, 자,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얘는 기본적으로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x축의 수직인, 이것도 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y축의 수직인 이 직선, 여기를 a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x는 a가 될 거고요. 자,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b라고 한다면은 x축의 수직이래. 평행한 직선을 우리는 y는 b 뭐 이렇게 나타낸다. 요거에 다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울기. 자, 기울기, 직선에서 기울기의 정의는 뭘까요? 기울기의 정의.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기울기의 정의는 뭐죠? 그렇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직선은 그 변화량의 비율이 똑같다. 변화량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어디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요놈의 길이를 만약에 KA라고 하고요. 요놈의 길이를 B라고 한다면은 이때 길이 B는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을 우리는 변화량이라고도 씁니다. 변화량. 자, 이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얘는 미적분 2에서도, 그리고 뭐에서도, 미적분 1에서도, 미분계수할 때도 당연히 쓰이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을 좀 꼭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울기가 m인 직선에 대해서, 자,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어요. 얘가 x축이 이렇게 있다 라고 치면 기울기가 m일 때 우리는 이 각을 만약에 우리가 세타라고 했어요.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기울기 m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탄젠트 세타로 얘기할 수 있죠. 왜 탄젠트 세타예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직각삼각형에서의 뭐분의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 이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라서 탄젠트 세타가 된다.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건 우리 평행이동, 도형의 이동 단원 자체가 나가진 않았지만 2차 함수의 컨셉을 보시면은 2차 함수 평행이동 시키는 거 알잖아요, 다. 그쵸? 자, 만약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 y는 m x-x1 플러스 y1이에요. 얘는 뭐예요? 기울기가 주어지고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요. 여기가 기울기가 m이고요. 한 점은 뭐 x1, y1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나타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가 x1, y1이고 그러니까 이유를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한 점을 지나고 얘가 기울기가 m이에요. 자, 이렇게 나타냈다. 그럼 얘는 왜 이렇게 표현할까? 얘는 y는, 자, 0,0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뭐예요? y는 mx예요. 그치? 그 녀석을 어떻게 이동시킨 거야? x축 방향으로 x1만큼, y축 방향으로 y1만큼 이동시키면은 요 직선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똑같은 식에다가 y 하고요. m x-x1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y축 방향으로 y1만큼 이동을 시켰으니까 플러스 y1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기울기와 한 점을 가지고 만드는 직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공식 다 알죠? 어떻게 돼요? y2 마이너스 y1. 자, 그런데 두 점을 이었어요. 두 점을 이었어요. x1, y1, x2, y2예요. 자, 이 점을 이은, y1, x2, y2, 뭐 이런 두 점을 있어요. 자, x1, y1, x2, y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도 결국에는 한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서 직선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이렇게 써요. 에이, 진짜. y2 마이너스 y1. 그리고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씁니다. 왜냐 하면은 얘가 지금 기울기라서 그래요. 그거 말고는 얘와 차이가 없어요. 얘는 이 식과 이 식은 차이가 없다. 오케이. 자, 요 정도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직선의 표준형 직선의 형태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예요. 자, 모든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문제들은 다 넘어갈 거예요. 다 넘어갈 거고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도 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단원에서부터 자, 이 모든 직선의 방정식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저런 형태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한 점과 즉 기울기가 뭔지, 한 점이 어딘지 요것만 찾으면은 직선의 방정식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기술적인 파트입니다. 몇 페이지 보시냐면 42페이지 보세요. 42페이지.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주고 가시면은 좋아요. 외워주고 가세요. 내가 외워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외워주세요. 뭐냐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못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죠? 그치? 기울기가 얼마야?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야.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거든요? 그쵸? 맞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b, 0,b를 지나잖아요. 그럼 기울기 알고, y절편 아니까 못 구할 거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어쨌든 식의 형태를 보시면서 그 식이 과연 어떤 직선을 나타내느냐를 하려면 변환의 과정을 거쳐줘야 돼. 근데 그 과정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좀 외우세요. 외워서 가능한 쓰시면 좋겠고,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얘는 절편에 대한 표현으로 들어가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증명 과정도 굳이 얘기하진 않을게요. 자, 요렇게 된 녀석은 뭐라고요? 책에 나와 있죠? 자, x절편이 a고요,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오케이? 외우시라. 이거 내가 원래 외우라고 하는 걸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수학 공부하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니라서. 근데 외우세요. 몇 개 더 있어요. 뒤에 가면은.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유는 도형의 방정식은 복잡해요. 복잡해. 그러니까 진짜 2차 함수보다 복잡하면 복잡했지 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울 것들을 외우고 들어가줘야 문제에 대한 해석이 훨씬 더 간단해져요. 그래야 어려운 문제들도 풀 때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나오는 문제들도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딱히 풀만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유형 하나를 좀 보고 갈게요. 자, 뭐냐면 44페이지.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는 다른 얘기이긴 하겠지만.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기울기와 한 점을 가지고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도 우리는 한 점과 기울기를 알 대로 녹여서 식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얘기할 때마다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보통 다 알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14번 유형에다가 별표 하나 정도 쳐주세요. 별표 하나 정도. 왜 내가 이 별표 치라고 하냐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자, 예를 들면 14-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4-1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자, 그러면은, 뭐 대충 그렸어요, 얘도. 뭐, A가 뭐 2,5고요. 여기가 뭐, 여기 A라고 합시다. B가 C가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자, A라는 데서 여기를 뭐, 혹시나, 뭐라고 할까봐. 이렇게 B, A, B 정도는 위치 맞춰갖고 대충 좀 써줄게요. 그럼 여기가 C예요. 자, A, A-5. 대부분의 경우 이런 문제들을 딱 보면은 사전 지식 없이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요. 두 점이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대입해서 A랑 A 값을 찾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보통은 그게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형 자체는 만약에 여기에 중간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잖아? 식이 겁나 복잡해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느냐? 유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유형으로. 기울기 가지고 풀어요. 기울기 가지고. 왜?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하면은 요 놈과 요 놈의 기울기 하고요. 요 놈과 요 놈의 요 두 놈의 기울기 그리고 요 놈의 기울기가 다 같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는 걸 이용을 하세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가 나오면 얘는 뭘 쓰라고? 기울기를 사용하세요. 기울기. 기울기가 같다를 이용하세요. 내가 보통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 AB의 기울기. AB 기울기 찾으시고요. 기울기 이렇게 쓰시면은 뭐 여기는 뭐 얼마가 돼? 3분의 9가 되죠? 기울기가 2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뭐 찾으면 돼요? AC의 기울기가 같다, 얘랑. 이걸 쓰시면은 훨씬 더 편하다고요. 항상. 자, 그래서 A-2분의 A-5분의 A-10. 얘가 지금 2다. 이렇게 해서 푸시라고. 그래서 A-10은 2A-4구나. 자, 그래서 A는 얼마? 넘기면 마이너스 6이구나. 자,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닌가? 왜 계산 값이 다르지? A-10 아닌가? A-2 A-10 저기 기울기가 AB 기울기 3이에요. 아씨, 그러네. 에이, 참 부끄럽게. 2A가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표현 하나를 더 볼게요. 두 번째 표현. 문제를 뭐 복잡하게 풀진 않을 거고, 문제를 뭐 계산을 많이 하진 않을 거고,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얘에다가 줄 쳐주세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선생님 이거 그냥 보면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문제를 푸시면서 이게 나오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얘는 14-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4-1번. 이런 문제들이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복잡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라고?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라고 하는 겁니다. 기울기를 이용해서. (14-1번만) 풀어보세요. 기울기를 사용해서 풀어보세요. 이걸 왜 여러분들이 뭐 다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 시키냐?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좀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풀이는 굳이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어쨌든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만 쓰면 되는 거니까 K-4 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그러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이거랑 뭐랑 같다? 뭐 K-1 K를 써도 되고요. A랑 C를 가지고 하는 게 더 낫겠네. 3분의 얼마? 아니지 4-1로 해서 상관없어.
아니 그냥 시킨 대로 합시다. 뒤에 거 먼저 한다고 칩시다. 그게 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1-4분의 뭐시기? 2k-2에서 마이너스 4를 빼서 2k 플러스 2 얘를 만족시키는 k 값을 찾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자 일반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형 앞에서 y는 mx 플러스 n의 꼴로 나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준형으로만 표현하냐? 당연히 아니죠. 일반형으로 이 방정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y는 예를 들면 2x 플러스 1이다.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면은 얘를 다 넘겨서 2x-y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럼 얘가 지금 어떤 1차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일반형으로 나타낼 때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정보를 획득을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리기 쉽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뭐 이거 뭐 어렵습니까? 자, y는 요거 두 개 다 넘기시고 나눠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c 뭐 이렇게 됩니다. 외우시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N간한 문제들은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정리하시면 다 되거든요. 다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다 됩니다. 예를 들면 15번 유형을 보시면은 뒤에 46페이지 있죠. 15번 유형 보시면은 AB가 0보다 크다. 그리고 BC가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서 뭘 찾으라고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녀석이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느냐. 즉, 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 꼬라지로 나타나느냐를 물어보는데 사실 얘도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거 똑같이 쓰잖아.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얘가 양수라는 얘기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그러면 b가 플러스면은 c는 플러스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쵸? a가 마이너스고 b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a분의 b라는 놈이 양수다. 그리고 얘는 a분의 b? 여기서 b분의 a가 쓰였으니까 b분의 a라는 녀석이 양수다. 그리고 b분의 c라는 놈도 양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음수고요. 얘도 음수가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래프를 표현해 보시면 y절편이 음수고 기울기도 음수다. 이렇게 되는 함수, 그 직선의 방정식이 되니까 어디를 안 지나? 1사분면을 안 지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심플하죠? 심플합니다. 자, 그러면은 2번 한번 풀어봅시다. 15-2번. 요것만 한번 풀어볼게요. 15-2번. 요거는 근데 1번, 2번 다 해보세요. 1번, 2번. 1번, 2번 다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15-1번. A, B는 0이에요. 그래서 A는 0이거나 또는 B는 0이죠. 자, 이 상태에서 BC가 0보다 작대요. 그렇다면 BC가 0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 A가 0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B, C가 0보다 작으니까 B가 양수면은 C가 음수고요. B가 음수면은 C가 양수예요. 삼각함수 이게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곱하기 나올 때. 자,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경우, 자, 일단은 A가 0이기 때문에 B와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고요. 얘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니까 얘는 음수예요. 그쵸? 그래서 전체는 뭐가 돼요? 양수가 돼요. 그래프 그리면 어때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은 얘가 양수인 상수함수가 되겠죠. Y는 머시기.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1, 4분면, 2, 4분면을 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5-2번을 봅시다. 15-2번 보시면은 그래프의 개형이 오른쪽과 같다 라고 했어요. 이 기울기 하고요. 뭐가 나와요? 기울기 하고 Y 절편이 나와요.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마이너스 B분의 A가 0보다 크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B분의 A는 0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A, B의 부호가 반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Y절편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C가 0보다 작고요. 즉, B분의 C는 0보다 크다. B와 C의 부호가 같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 이렇게 바로 쓰셔도 되긴 한데 보통은 곱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편해요. 뭐 헷갈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를 구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AB는 0보다 작고요. BC는 0보다 크다. 유형대에서 나오는 거대로 해주는 게 편합니다. 얘는. 그래서 두 녀석이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 얘가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bx 플러스 y 플러스 a를 우리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찾으라고 했으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c, b분의 cx 하고 마이너스 a b분의 아니지, 잘못 썼다. c로 나눠야 되는데 sorry. 자, 마이너스 c분의 bx 그리고요 마이너스 c분의 a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C와 B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가 일단 요거는 CB가 부호 같으니까 얘가 양수예요. 그럼 마이너스까지 합해서 얘는 음수가 될 거고, 그쵸? C랑 A의 관계는 안 나타나 있죠? 그런데 요 식의 관계를 보시면은 A가 양수면 C가 음수고요. A가 음수면은 C는 양수예요. 두 개의 부호가 다르죠?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얘는 음수가 되고요. 요 전체는 뭐가 돼요? 양수가 되죠? 즉 Y절편이 양수.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간단합니다. 자, 다음! 요 파트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요 파트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내가 외우라고 한 거 없어요. 외우라고 한 거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외워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첫 번째. 이게 아니지.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와요. 오케이?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직선의 위치 관계도 같이 얘기를 드리면서 걔를 표준형과 표준형 그리고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 어떤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 중1 때 배운 거예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 위치 관계. 얘는 두 개가 평행하거나 아니면은 두 개가 일치하거나 아니면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 요런 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치? 그러면은 일단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요 표준형의 형태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개의 위치 관계가 같으려면, 이런 형태로 나오려면은. 자, 여기 두 개가 서로 평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기울기가 같으니까 자, y는 mx 하고요. mx 플러스 n 하고 y는 m 다시 x 플러스 n 다시. 자, 요 세 개는 외워야 돼요, 그냥. 알고 있겠지만 외워야 돼요. 요 케이스가 세 개 나온다는 걸 외워야 된다고. 자, 이때는 어때요? m하고 m 다시가 같으면 되죠. 끝입니까? 하나 더 있죠? n과 n 다시는 다르다까지 가셔야 돼요. 꼭. 왜?
얘랑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평행하다고 하면 요거까지 만족을 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일치할 때는 m은 m-와 같고 동시에 뭐도 같아요? n과 n-도 같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 요 두 가지를 다 제외한 녀석이니까 m과 m-가 다르면 돼요. 다르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한 점에서 만날 때에 사이드로 3 플러스 1의 컨셉으로 이런 게 있어요. 수직으로 만날 때 이렇게. 그쵸? 자, 요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자, 간단하게 증명을 좀 해볼게요. 왜 증명을 하냐? 이 증명이 가끔 문제로 나와요. 자, 만약에 mx 플러스 n과 m-x 플러스 n-라고 하는 저 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고 하면 걔네를 원점으로 이동시켜서 m-와 m과 y는 mx와 m-x로 평행 이동시켜서 원점에서 만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요 식을 이게 지금 그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 그러니까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을 때 m과 m-의 조건을 찾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1이라는 녀석을 잡으세요. 그러면 요 녀석이 지금 1,m이고요. 요 녀석이 1,m-이에요.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수직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냐면 요놈 곱하기 요놈은 요놈 곱하기 요놈 이게 성립을 해요. 수직. 오케이? 이걸 사용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아니.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요놈은 자, 요놈의 길이 곱하기 요놈의 길이 넓이 가지고 얘기할 거야. 넓이 가지고 얘기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요놈의 길이가 절대값 m-m-이에요. 절대값 붙여야 되죠? 길이니까. 자, 요게 뭐랑 같아요? 요놈의 길이 곱하기 요놈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요놈의 길이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요놈의 길이는 루트 뭐시기 m-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두 개를 곱해요. 그러면 루트 뭐가 됩니까? m-의 제곱 m제곱 m-의 제곱 하고요. 플러스 m 플러스 m-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날리고 제곱해 주시면 m제곱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2m m-가 될 거고요. 자, 우변은 어떻게 돼요? m제곱 m-의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m-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요거 요놈 날라가죠. 이게 뭐야? 곱했는데 왜? 마이너스 2m 뭐 이렇게 되죠. 이게 사라지는 게 없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얘를 넘겨줄게요. 얘를 좀 넘겨서 정리를 해보시면, 자, m-의 제곱 m제곱이니까 자, 얘는 m-m의 제곱이네. 잠깐만. 아이씨, 이거 왜 어떻게 되더라? 자, m제곱 식 변형을 좀 해볼게요. m 플러스 m의 제곱을 가져오십시다. 자, 요놈은 m 플러스 m 다시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m m-가 되겠네. m-가 될 거고, 얘는 m 플러스 m 다시 플러스 m제곱 m-의 제곱 잠깐만 플러스 1 잠깐만, 식이 어떻게 정리되더라? 잠깐만. m 플러스 m 제곱했어. 잠깐만. 갑자기 헷갈려. m 플러스 m-의 제곱하고, 잠깐만. 식을 어떻게 정리했지? m 플러스 m-. 이게 제곱이구나.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 에이씨. 아이고, 쏘리. 자, 아무튼 다시 쓸게요. 요게 제곱. 근데 이 실수를 자주 해요. 항상. 자, 아무튼 뭐 얘기할 건 아니긴 하지만 얘 날려요. 얘 날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이쪽으로 이항시켜요. 그러면은 m제곱 플러스 2m m 플러스 n m-의 제곱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얘가, 아이고, 이게 아니라, 아이씨. 얘가 1이 됩니다. 넘겨주시면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m 플러스 m 다시 제곱이, 미쳤나봐.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끝날 때가 돼서 그래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끝날 때 되면 자주 이래요. 자, m 제곱 곱하기 m, 마음이 급해서 그래. 끝날 때 되면. 해줘야 되는 건 많은데, 못 끝내. 그래서, m 다시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 되고요. 그러므로 수직이다 라고 하면 m 다시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수직일 때는 뭘 쓴다? 당연히 m과 m 다시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자, 요거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위치관계가 요게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이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의 관계식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세요, 이거는.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외우시라고.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 자, 한 놈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요. 다른 한 놈은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하면은, 얘는 a분의 a 다시, 얘하고 b분의 b 다시가 같고, 무엇이 달라요? c분의 c 다시랑은 달라야 돼. 이거 알죠? 본 적 있죠? 오케이? 자, 외워주세요. 그리고 일치한다. 그럼 얘는 a분의 a 다시 그리고 b분의 b 다시 얘가 c분의 c 다시까지 같아야 되고요. 서로 요게 지금 서로 어떻게 된다?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 얘는 a분의 a 다시 하고 b분의 b 다시가 다르면 됩니다. 자, 일반형 반드시 요거 외우고 가세요. 외우면서 가세요. 꼭 외우면서 가세요. 증명은 내가 생략할 거야. 어차피 저렇게 나와 있는 거 y에 대해 정리하면 다 나오거든요. 다 나와요. 근데 요거를 알고 모르고 가느냐? 문제풀이의 시간이 달라진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수직일 때 조건도 외우고 가세요. 수직일 때 조건도 증명 굳이 필요 없을, 그러니까 증명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거든? 증명은 하지 않는데, 얘는 a 다시 플러스 b 다시가 0이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제발. 도형의 방정식은 직관이 필요하고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외우는 게 좀 필요해요. 자, 외우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직관을 써먹든 뭘 써먹든 써먹어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전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 몇 페이지까지 얘기를 한 거냐면 50페이지에 있는 걸 다 얘기한 거예요. 50페이지까지에 있는 걸. 자, 그래서 문제를 안 풀 거예요. 51페이지, 52페이지에 있는 건 굳이 풀지 않겠습니다. 얘 외워서 쓰세요. 마플에 있는 문제만 풀어도 충분해요. 오케이? 자, 근데 마플에 있는 문제 중에서 얘기 안 하면 모르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53페이지의 문제입니다. 유형 문제예요. 유형 문제고요. 이건 내가 AP 수업할 때도 얘기했던 거긴 해요.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세 직선 위치 관계. 이것도 3 플러스 1이에요. 위치 관계.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교점이 없을 때, 교점 빵개. 이건 뭐예요? 세 직선 평행. 자, 교점 개수로 외우세요. 교점 개수로. 오케이? 교점 개수로. 세 직선. 요건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네 가지 케이스. 자, 세 가지 케이스라고 했나? 아무튼 저거 네 개잖아. 이것도 네 개 있어요. 세 직선 평행. 자, 이런 녀석이 있어요. 자, 그럼 교점 한 개짜리는 뭐가 있을까? 교점 한 개짜리.
한 점에서 만날 때. 교점 한 개. 이걸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얘는 어쨌든 교점 한 개, 한 점에서 만날 때, 정리하는 방식은 사실은 이거 다음에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 지나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은 더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순차적으로 네 개가 있다라는, 아니,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교점으로 얘기하면 순서대로 그냥 쓸 수가 있어서 그래요. 빠짐없이. 빼먹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 있어요? 교점 두 개. 얘는 두 개는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하지 않을 때. 그래서 교점 두 개일 때는 두 직선 평행, 두 직선만 평행.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그림 보면 알잖아요. 어떤 케이스인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교점 세 개일 때죠. 교점 세 개. 이건 뭐 굳이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통 자주 사용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볼게요. 각 직선의 위치 관계의 특징. 자, 무엇으로 외우라고 했어요? 교점의 개수로 외우라고 했어요. 0개부터 3개까지 4가지 케이스가 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케이스, 무조건 개념적으로 나오는 녀석들의 케이스를 보실 때는 개수로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가 몇 개 있는데 뭐가 빠졌네? 왜냐면 머릿속에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는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데 몇 개로 나눠서 봐야 되지? 그러면은 몇 개로 나눠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수가 있으면 하나 빠진 거는 다시 내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세 개의 위치 관계에서 첫 번째, 각각의 특징. 보통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좌표 평면의 어떤 평면을 세 개로 나눠요. 네 개로 나눠요. 네 개. 네 개의 평면으로 나눠요.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요. 네 개의 영역으로, 분할이라고 할게요. 분할합니다. 영역을. 네 개의 영역으로 분할을 하고요. 얘는 몇 개로 나눠요? 하나, 둘, 6개로 나눠요. 6개. 얘는 역시 6개예요. 얘는 몇 개로 나오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나눠요.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겠어? 이 직선, 3개의 직선이 있는데 영역을 6개로 분할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요거죠. 자, 그리고 얘는 삼각형을 만든다는 특징이 있어요. 삼각형. 3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만든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 이 얘기하느냐? 문제에서 삼각형이 나오는 케이스를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는데, 자, 얘를 플러스 1로 제일 끝에 쓴 이유는 좀 있어요. 얘를 플러스로 나타낸, 저기 수직이 있잖아요. 요것도 여기다 나타낸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찾고 싶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세 개의 기울기가 다 다르다. 이거를 사용을 보통 하죠. 그치? 그럼 그걸 사용해도 되긴 해요. 세 개의 기울기가 다를 수 있는데, 걔는 여기도 포함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의, 예를 들면 영역을 7개로 나눈다 혹은 삼각형을 만든다 라고 하면 요런 문제들은 뭘로 접근을 해야 되냐? 요런 경우 제외하고요. 이런 경우 제외하고요. 이런 경우를 다 제외해 갖고 만들어야 돼요. 혹은 기울기가 다 다르다는 걸 상정하고 요런 경우를 제외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그래서 요걸 찾겠다라고 하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세 개를 다 빼라고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 어쨌든 얘네들을 제외하는 케이스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살짝만 볼게요. 자, 세 직선 2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y는 ax 마이너스 1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실수의 이 값을 구하시오. 역시 계산은 생략을 할 겁니다. 계산은 굳이 얘기하지 않을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가셔야 돼. 딱 나오면은 따다닥 4개. 딱 3개 위치하면 따다닥 4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서 요 놈들을 내가 당연히 외우고 있다고, 요거를 내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하면 요거까지 알아야 돼요. 요거까지.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밑에 있는 것들은 따라 나오는 거라서 4개의 케이스가 있으면 얘가 영역을 몇 개로 나누지? 그러면 내가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괜찮아요.
물론 나중에 외우면 당연히 좋겠지만. 자, 그러면, 자, 유형 문제 한번 보시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18번 유형 보시면은,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요런 케이스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삼각형을 안 만들겠다? 일단은 요 두 개가, y는 2x 플러스 3하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있어요. 그쵸? 자,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요. ax 마이너스 1. 근데 두 개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주어져 있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y는 a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여기에 그려져서 어떻게 돼야 돼? 삼각형을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런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요 네 가지 케이스를, 요게 안 되는, 요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세 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케이스로 나눠서 얘기하는 거고, 얘는 안 되죠? 그치? 그럼 뭐 어떤 거? 이놈 아니면 이놈이다. 오케이? 케이스 나눠서 봐야 된다고.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교점이 한 개일 때. 그러면은, 요 교점을 ax-1이 지나가게 만들면 돼요. 첫 번째는. 그러면 교점 찾아가지고 대입하면 되잖아. 그쵸? 자,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요거 있겠네? ax-1이 얘랑 평행하거나, 혹은 얘랑 평행하거나.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예요. 그래서 a 값이 몇 개가 나온다? 몇 개가 나온다고 그냥 알 수 있어요. 3개가 나와요. 물론, 얘가 만약에 평행할 때 같은 직선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빼줘야 되겠지만.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유형적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주 나오는 케이스들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 시간은 좀 많이 주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문제 푸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요 뒷부분 있죠?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은 설명이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여기까지를 좀 숙제로 좀 주도록 하고요. 평면좌표하고, 자,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부터는 1등급 문제를 다 풀 거예요. 1등급 문제 당연히 다 풀고요. 그리고 노멀 터프 문제는 무조건 다 풀 거예요. 오케이? 대표 유형 문제는 빼겠습니다. 왜냐면 노멀 터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괜찮으니까. 자, 그래서 페이지 숙제를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보자. 숙제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디 갔니요? 어디 갔니? 마플. 숙제. 그리고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은 앞에 좌표평면 문제들을 하고요. 그리고 집합 있죠. 집합에 대한 숙제도 매주 하나씩 우리 조금 엎어서 좀 갈 거예요. 좀 할 게 좀 많겠지만. 왜냐면 집합 단원을 그 전에 했거든요. 그건 좀 생각 좀 해보자, 일단은. 어쨌든 좌표평면에서 그 전 숙제는 다 해야 돼요. 도형의 방정식, 새로운 친구들. 은석하고 창민이 두 친구는. 자, 숙제. 시너지. 요거 뭐 한 페이지밖에 안 되네. 이런. 문제 번호로 얘기할 거예요. 100에서부터 105. 좀 이상하게 끊겼다. 보니까. 자, 그리고 112에서 116. 그리고 117에서 아이고. 아니, 117에서 정점 전까지인데? 208까지. 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얘는 지금 1등급이에요. 1등급은 전체 다 푸세요. 전체 다 푸시고, 얘는 지금 한 80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얘네는, 이 두 개는, 노멀하고, 터프만 푸세요. 오케이? 얘네들은 유형 문제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문제 좀 안 돼요. 100문제 좀 안 될 거예요. 한
70문제? 그 정도 될 겁니다. 1등급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반 정도가 될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밌게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이. 조심히 가시고, 10시에서 12시? 어이, 고생하셨습니다. 저 AP 앞으로는 쭉 목요일 날 그거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600, 아니다.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아무튼, 600호에서, 잠깐만. 선생님 헷갈린다. 지금 중간에 있어봐. 가온이 뭐라고? 저 10시에서 12시 첫 번째 금요일? 아니요 일요일 일요일? 잠깐만. 잠깐만, 10시에서 12시 12시? 12시.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형민이는 목요일에 쭉 가는 걸로. 그리고 창민이 친구는, 형민이 가도 돼. 근데 목요일이 첫 수업인 거죠, 그러면? 그렇지. 어이. 혹시 자이스토리는 언제 자이스토리는 요거 끝나고 할 거라서 아마 8월 지금 20일이니까 9월 전까지만 사오면 돼. 알겠습니다. 이게, 오케이. 형민이는 그대로.